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주민투표 끝에 화력발전소 유치가 무산된 남해군에서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 건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남해군이 포스코 건설과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만을 바라보는 남해군 서면 일대에는 오는 2025년까지 3,300메가와트급 복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됩니다.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는 화석연료인 석탄에서 가스를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로 국내에선 충남 태안에서 처음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 발전소 인근에는 130만 제곱미터 규모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도 추진됩니다. 성공은 경상남도와 남해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광양만 동서통합경제권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의 발전소 사업비는 모두 9조 9천억 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건설에는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오는 6월로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이 사업이 반영돼야 합니다. 특히 남해군에선 지난 2012년 극심한 찬반 갈등으로 주민투표 끝에 화력발전소 건립이 무산돼 지역 여론 수렴 절차도 중요합니다. 남해군은 민간 사업자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주민 설명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해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올해는 통영 출신의 화가 전영님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특한 색감으로 한국 추상화의 세계를 개척한 선구자이자 또 96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전화백의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빛으로 속삭이는 바다, 산, 그리고 정감 어린 고깃배들. 1,000호짜리 거대한 캔버스에 한려수도가 펼쳐집니다. 그림이 시작된 고향 앞바다. 깊은 사색이 느껴지는 초기작과 달리 노년의 바다는 생각을 덜어낸 듯 한층 더 간결해졌습니다. 1,050개의 목기를 이어붙여 우주의 섭리를 탐구한 작품. 90이 넘어 완성한 대작으로 우리 고유의 오방색을 활용해 전통의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국적이 있는 그림을 내가 그리려고 생각하니까 순 한국적인 민족 감정과 민족 정서가 100% 표현이 되면 난 좋다고 생각하고. 푸른 빛의 화가, 색채의 마술사로 불린 전영님. 전통 민화의 감성과 현대 추상의 방법론을 버무려 한국 미술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영미술관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전영님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합니다. 가끔 눈물이 날 정도로 찡합니다. 이런 화가를 우리가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머무는 화가뿐만 아니고 이러한 작가가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졌으면 어떨까. 초기작에서부터 26년 만에 공개되는 사계절 연작까지 4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이달 들어 부산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날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포함해 여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세상 황현규 기자입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답답해 보이는 도심.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입자인 미세먼지입니다. 이달 들어 부산에는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차례, 미세먼지 주의보도 1차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악영향을 주는 신체기관은 호흡기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입과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숙이 침투합니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체내로 유입된 경우에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특히 천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입자를 80% 이상 걸러내는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질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부가 노출되면 모공을 통해 흡수된 미세먼지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습진이 더 유발된다든지, 그리고 모공, 특히 머리 쪽에 닿았을 때는 탈모가 심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눈이 따갑거나 이물질이 낀 것처럼 느껴지면 인공 눈물 등을 이용해 눈을 깨끗이 해줘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을 쓰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렌즈를 착용할 경우 소독 등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를 앞둔 주말이라 미리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이 밸런타인데이라 약속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날씨가 많이 다르니까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행히 추위는 풀려서 주말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공기는 다소 추운데요. 하지만 오늘과 내일 한낮 기온 각각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비가 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되겠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40mm까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공기까지 깨끗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2도, 창원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최고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현재 영하 8.2도까지 뚝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진주 12도, 사천 13도까지 크게 오르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 해고자 12명에 대한 복직이 오는 27일 이뤄집니다. 대림차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와 사측은 복직 관련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고자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3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창원시 가음정동의 기업사랑공원이 착공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기업사랑공원은 6만 4천 제곱미터 넓이에 물놀이터 2곳과 음악분수, 전망대, 운동기구 등을 갖추고 왕벚나무 등 나무 8만 그루를 심어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역기업이 직접 기업의 특징을 살려 만든 조형물이 전시되는 기업사랑동산도 27곳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육군의 아파치 헬기 1호기의 동체를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의 다목적 공격형 헬기 아파치는 지난 2002년부터 카이가 동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이번에 생산한 아파치 동체는 카이가 제작한 300번째 동체이자 한국 육군용 아파치 1호기로 카이는 오는 2018년까지 30여 대를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BS금융그룹이 경남은행 인수에 맞춰 새 사명을 공모한 결과 BNK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BNK는 발음이 쉽고 부산과 경남, 뱅크의 중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선정 이유입니다. BS금융은 공모로 제안된 이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 새 사명과 기업 통합 이미지를 공개합니다. 부울경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총량은 5만 120여 톤으로 이 가운데 동남권 지역에서 40% 정도인 2만 180여 톤이 배출됐습니다. 동남권의 유해화학물질량이 많은 것은 석유화학과 조선 같은 업종이 밀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거제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 적발 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상급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문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거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 양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의 경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만 되면 상급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적용하고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8개 시군 16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3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창원시 삼호천과 장군천, 밀양시 해천과 미전천 등으로 4개 하천은 올해 준공이 목표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은 도시화로 복귀되거나 훼손된 하천을 자연의 모습으로 돌리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2019년까지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집계 결과 창원시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모두 6만 8천 명으로 수급자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경남에서 합천이 16.73%로 가장 높았고 산청과 남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